이번 시즌 주목해봐야 할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NFL에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죠. 한 팀당 50명 이상의 로스터로 구성된 리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에 이 선수들만큼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인원을 에디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선수들을 꼽아봤고요. 또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아무래도 미식축구는 좀 쿼터백 중심의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3명이 다 쿼터백 선수가 돼버렸는데, 그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한 선수는 애런 로저스예요. 다시 한번 이제 애런 로저스가 뉴욕 제츠에서 뛰게 될 텐데, 이 경기 작년에 제가 중계했거든요. 어찌나 당혹스럽던지. 아니, 경기 나와서 드라이브 하나도 못하고 갑자기 시즌 아웃이 돼버리는 이런 진짜 뭐 참사 아닌 참사가 일어났었는데, 이번 시즌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귀결될지 아직 몰라요.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 사건이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또 에런 로저스는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제츠 커리어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로스터 자체가 뭐 이렇게 문서로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저스의 나이, 부상 회복 상황, 이런 게 굉장히 좀 의문점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에디님께서 한번 의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난 시즌에 그 충격적인 첫 드라이브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이제 제이님이 해설하시는 것도 선명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로스터의 파워가 사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베테랑 선수들을 데려왔거든요. 와이드 리시버 마이크 윌리엄스를 또 영입했고, 오펜시브 라인에는 한때 리그를 대표했던 카우보이스의 레프트 태클 타이론 스미스, 그리고 라이트 태클 자리에는 레이븐스에서 뛰었던 모거 모제스까지 영입했죠. 거기에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 11번으로 올루 파샤노 라는 선수까지 지명하면서 오펜시브 라인이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부상으로 이제 재작년 시즌 절반 이상을 날렸던 가드 엘라이자 베라 터커까지 복귀했고요. 로스터 전체를 쭉 훑어보면 로저스가 이렇게 좋은 로스터를 갖고 뛰었던 게 또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예요. 맞아요. 환경 자체는 제가 보더라도 로저스가 최대한 경기를 잘 소화할 수 있게 맞춰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오프 시즌에 또 제가 작년에 한번 당했으니까 얼마나 잘하나 한번 지켜보려고 이 트레이닝 캠프를 조금 챙겨봤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진짜 공을 몇 번 안 던졌어요. 그런데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서는 진짜 많은 훈련을 소화를 했어요. 연습마다 평균적으로 이 17회 이상 패스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번 이상 던진 날도 6회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진짜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만 보면 되게 화려한 로스터인데, 문제는 이 많은 선수들이 전부 다 약간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건강 문제입니다. 과연 풀시즌을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당장 에런 로저스뿐만 아니라 마이크 윌리엄스, 아주 유명한 유리몸이고요. 타이론 스미스 이 선수는 최근 8시즌 동안 풀타임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라이트 태클 모건 모제스 또한 이제 33살에 접어든 굉장히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베테랑 선수고, 엘라이자 베라 터커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시즌간 부상 때문에 12경기 출전이 전부인 선수죠. 그래서 실제로 로스터 상으로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나 이 강함이 시즌 내내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고요. 막상 시즌에 돌입하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면서 좀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싶고요. 사실 강한 컬처를 기반으로 한 팀들, 사실 속에서부터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리더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코치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서로를 좀 존중하고, 그런 모습들이 미디어에도 자연스럽게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팀은 좀 겉에 이제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을 자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겉은 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에런 로저스가 이집트 여행 간다고 캠프를 불참하기도 했고, 오프 시즌부터 또 아주 시끄러웠죠. 그래서 새로 데려온 이제 핫산 레딕이라는 이제 엣지 선수는 지금 돈 달라고 투정 부리고 있고요. 로버트 살라는 미디어에 등장할 때마다 좀 리더십 있는 모습이 아닌 로저스에게 좀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또 노출하고 있고, 사실 제츠가 이번 시즌 정말 슈퍼볼 하나만을 위해서 달리겠다고 이렇게 꾸린 팀인데, 그 팀 자체가 부상 이슈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지금 이슈로 인해서 좀 굴러갈 확률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이런 결정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팀에서 헤드코치일 텐데, 어떤 인사권 같은 걸 제외를 하고 이 헤드코치의 목소리보다 어떤 특정 선수의 목소리가 큰 거는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스포츠나. 그래서 라커룸에서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특히 이제 훈련에서 센터인 조 팀먼과 로저스의 좀 마찰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막 연습 경기 하는데 폴스 스타트 이슈도 좀 굉장히 좀 잦았고, 그래서 이게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내외적으로 좀 잘 봉합이 되어야 정상적인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런 로저스잖아요. 로버트 살라잖아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물론 긍정적인 점도 보이긴 해요. 바로 생각했을 때는 디펜스 그리고 스케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츠 디펜스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탑5 안에 든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디펜스는 사실 오펜스에 비해서 거의 상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사실 이들의 스케줄을 보면 12주차 바이위크 전까지 굉장히 할만하거든요. 까다롭다고 할 만한 상대가 뭐 이제 1주차 라이너스, 그리고 6주차의 빌스, 9주차의 텍산스 정도? 그래서 사실 이 바이위크 전까지 얼마나 승수를 쌓아놓느냐가 제츠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위크 전에 좀 승수를 못 쌓고 어떤 부상이라던가 어떤 마찰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어떤 그것보다 더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위태로워 보이는 이 오펜스가 제츠의 이번 시즌 성공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금 굉장히 많은 베테랑들이 추가됐지만 베테랑들이 다 이제 인저리 이슈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리더십에 의해서 잡음이 안 나고 팀이 한 팀으로 좀 뭉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제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또 제츠 자체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의 포텐셜이나 이 베테랑 선수들이 그동안 리그에서 보여줬던 어떤 연륜 그리고 기록 같은 걸 보면은 진짜 기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점이 너무 크고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우려 역시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오프 시즌에 로버트 살라는 계속해서 이 제치 선수단의 선수들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비즈니스 라이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본인이 이 과거보다 좀 더 이제 오펜스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전체적인 이제 통제에 좀 힘을 써서 시즌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자, 이런 점들이 또 시즌에 치러지는 경기에서도 잘 드러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선수는 에드님께서 조시 앨런을 꼽아주셨어요. 이 선수를 꼽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펜스의 어떤 시스템이 변환되는 시기가 가장 그 팀이 궁금해지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라마 잭슨이었고, 올해는 뭐 조시 앨런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빌스는 지난 시즌 중반부터 좀 변화를 해왔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이제 켄 돌시를 이제 10주차 종료 후에 경질했고, 그 자리에 이제 조 브래디를 앉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빌스 자체 부진을 좀 너무 한 명의 책임으로 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팀이 달라졌죠. 이 과정에서 사실 조시 앨런의 좀 히어로볼 성향을 완전히 뺐고 러닝백 이제 제임스 쿡의 영향력을 좀 늘리면서 팀 오펜스 체제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센터 그리고 좀 헤비 퍼스널을 자주 활용하면서 확실히 그 전에 비해서 런퍼스트 팀이 됐고, 이거는 동시에 이제 조시 앨런의 턴오버 감소 효과로도 이어졌잖아요. 물론 결국 다시 한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빌스는 이 변화 자체를 꽤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곧 조시 앨런과 함께 해왔던 이 스테폰 딕스라는 스타 와이드 리시버를 과감하게 이번 오프 시즌 휴스턴 텍산스로 보냈고, 뒷볼 캐쳐인 게이브 데이비스도 내보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뭐 MVS라던가 뭐 드래프트에서 이제 빅바디 캐쳐인 좀 사이즈가 큰 선수인 키온 콜먼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1라운드에서 뭐 제비의 월디 같은 좀 빠른 스피드를 강점으로 한 좀 폭발적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아직 보드에 남아 있음에도 이런 선수를 건너뛰고 뭐 키온 콜먼 같은 좀 포지션 리시버 유형의 선수를 지명했다는 거는 이미 좀 본인들이 어떤 오펜스를 추구하겠다 하는 게 여기서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딕스, 게이브 데이비스를 보냈음에도 딥스렛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 좀 포지션 리시버를 지명했다는 거, 이건 아마 지난 시즌 후반에 보여줬던 이 변화를 이번 시즌에도 계속
끌고 가겠다. 좀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시 앨런이 데뷔 후에 이제 2020 시즌부터 스텝업을 한 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스테폰 딕스의 존재가 컸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딕스 없이 과연 이제 빌스 오펜스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시 앨런이 이번 시즌에는 비교적 굉장히 절제되고 같은 기회가 있어도 더 안전지향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의 역할이 조금은 더 줄어든 오펜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가장 이번 빌스 오펜스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조시 앨런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빌스는 좀 더 조시 앨런에게 힘을 밀어주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이번 시즌에 빌스 같은 경우에는 캡틴을 딱 2명 두기로 했어요. 보통 뭐 NFL의 여느 팀들이 이제 캡틴을 둘 때 아주 메이저한 캡틴을 두기도 하고 바이스 캡틴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페셜 팀 캡틴 따로 두기도 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캡틴 따로 두기도 하고 그래서 막 3명, 4명, 5명 이렇게 추구를 많이 하거든요. 빌스는 심지어 지난 시즌에 캡틴을 8명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조시 앨런 그리고 라인베커인 터렐 버나드 이렇게 캡틴으로 임명을 했고 각 공수의 지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리더십 그룹 같은 거를 또 추가적으로 둔대요. 전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선수들 10명을 둔대요. 이런 운영이 잘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리더십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갔다는 거 그리고 조시 앨런에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줬다는 거 맥더못의 운영 철학 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앨런의 플레이 성향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나오는 이 턴오버 플레이 여기에 더해서 이 플레이오프 성적으로 인해서 좀 평가절하된 부분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뜯어보면 2018년도에 리그 입성을 한 다음에 2019년부터 패트릭 마홈스 같은 완전 천해천인 선수를 제외를 하고 이렇게 꾸준한 생산성을 보여준 선수가 사실 없거든요. 앨런만큼. 그렇죠. 2019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터치다운을 기록한 선수이고요. 4시즌 연속으로 40개 이상의 득점을 만들어낸 선수예요. 여전히 저는 건재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맥더머스의 선택이 뭐 잘못됐다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자원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알파 옵션이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여줬던 꾸준함을 다시 한 번 더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 앨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브라이스 영. 브라이스 영. 에디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분석을 해주신 그런 선수인데요. 이 영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프리시즌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년차 시즌에 접어드는 이 브라이스 영에 대한 관심, 궁금증은 뭐 NFL 전체적으로 꽤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라이스 영에 대한 영상이 저희가 올렸다시피 뭐 1년차는 굉장히 암울했잖아요. 물론 뭐 트레버 로렌스의 1년차만큼은 아니었지만 좀 처참한 오펜시브 라인들과 뭐 본인에게 아주 어울리지 않는 스킴 속에서 뛰면서 좀 힘든 첫 시즌을 보냈는데 뭐 신인 이제 쿼터백들한테 첫 1년차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브라이스 영과 CJ 스트라우드는 1년간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이제 2년차에 좀 이 차이를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펜서스 필름을 막 보면서 느낀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이드 리시버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와이드 리시버보다 이제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스킴 브라이스 영의 정확도 문제가 더 크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와이드 리시버들이 오픈을 못 만든다 뭐 그런 것보다 브라이스 영이 더 쉬운 기회들을 놓치는 빈도가 더 컸고요. 영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오펜시브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책임의 크기를 좀 따진다면 오펜시브 라인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스킴의 문제, 그 다음에 영 본인의 문제, 그 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문제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펜서스의 상황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난 시즌 브라이스 영을 돌아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좀 약간 범용적인 시선에서 제너럴하게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에디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오펜시브 라인, 스킴, 그러니까 코치의 역할이죠. 그리고 쿼터백, 그 다음에 이 패스를 받아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스킬 포지션 플레이어들 이 중에서 에디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스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터백, 그 다음에 이제 오펜시브 라인과 와이드 리시버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데 일단 스킴 중요하죠.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도 정말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스킬 플레이어는 좀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펜서스가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강을 굉장히 좀 힘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마빈 해리슨 주니어님께서 칩스식 인테리어 오라인부터 대수술하는 게 유행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난 시즌 펜서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었고 본인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펜서스가 지금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뭐가 부족했는지 본인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 고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심각했던 게 오펜시브 라인 문제였고 이제 라이트 가드, 레프트 가드를 각각 뭐 로버트 헌트 5년 1억 달러 그리고 데미안 루이스 4년 5,300만 달러에 영입하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인테리어 라인을 견고히 했고요. 특히 이제 키가 작은 선수들한테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션 페이튼이 드류 브리스와 함께 하면서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에 가장 큰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 지난 시즌에 너무 빨리 무너졌고, 펜서스에서. 이것 때문에 뭐 브라이스 형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색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서 돈을 좀 굉장히 많이 쓰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가져가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는 뭐 스킨 문제죠. 사실 프랭크 라이크 스킴은 너무 프리스냅과 포스트 스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 쿼터백이 결정하고 리드해야 되는 스킴이었고 솔직히 지난 시즌 라이크 오펜스 자체는 뭐 4, 5년 차 베테랑 쿼터백들이나 좀 감당할 수 있는 오펜스였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에게는 좀 너무 버거운 오펜스였고 영은 너무 어린 선수였고 NFL 스피드에 적응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비 슬로익이 사실 CJ 스트라우드를 위해 짰던 그런 오펜스와는 좀 전혀 딴판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펜서스도 이를 빨리 캐치했고 라이크를 경질하면서 버커니에스에 있던 뭐 데이브 카날레스를 선임했잖아요. 카날레스는 적어도 라이크에 비해서 좀 굉장히 더 러싱을 선호하는 코치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플레이 액션이나 뭐 RPO 같은 좀 커터백에게 좀 더 쉬운 선택지를 주기를 좋아하는 코치이다 보니까 카날레스가 이제 메이필드에게 그랬던 것처럼 좀 플레이에 좀 더 브라이스 형의 색깔을 더 많이 묻힐 수 있고 브라이스 형이 더 어울리는 스킴을 짜줄 수 있는 코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 나오는 거로는 플레이의 어떤 자유도 또한 훨씬 높게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 펜서스가 보여줄 그 스킴 자체는 뭐 브라이스 형에게 좀 가장 적합한 스킴이 아닐까 싶고 이 선임 자체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본인 문제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풋워크 그리고 공을 던질 때 이제 하체 메카닉의 문제였거든요. 어깨 힘이 가뜩이나 강하지도 않은 선수가 코어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니까 사실 30야드 이상 되는 이 롱볼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패스들이 자주 나갔고 이건 뭐 이번 오프 시즌에 브라이스 형이 좀 풋워크도 많이 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카닉 같은 좀 펀더멘탈적인 기본적인 거는 사실 시즌 중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프 시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고 이전까지 카날레스가 캐치해서 함께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 리시버 문제. 리시버 문제가 저는 가장 적다고 봤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스틸러스에서 디온테 존슨을 영입했고 드래프트에서도 1라운드에서 제비에 르게까지 증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탤런트 자체도 꽉꽉 채우면서 본인들이 정말 부족했다고 느꼈던 것들을 다 이제 채워 넣는 모습. 그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다음 시즌 브라이스 형에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빈 해리슨 주니어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지노 스미스, 그다음에 메이필드 여기 이제 0까지 살리면 야 진짜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쿼터백 CPR 전문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죽어가는 쿼터백을 살리는 그런 아주 멋진 코치로 좀 이름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킹파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서 좀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특히 빌스와 치렀던 이 프리시즌 경기를 지켜본 바로는 좀 굉장히 안정적인 프로텍션 안에서 훨씬 더 침착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디온테 존스를 향해서 이 퍼스트다운 컨버전 성공을 한 거, 그리고 조던 매튜스에 대해서 득점을 한 거,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뭐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에서조차 불안하면 사실 신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프리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성과가 정규 시즌에도 잘 이어지길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이스 영에 대한 분석 영상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본 영상 올라갈 때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선정한 팀은 바이킹스 그리고 레이더스입니다.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팀들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지에서 아무래도 좀 언론 노출 빈도가 낮다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먼저 바이킹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에드님께서 한번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1을 낼 수 있는 팀이 저는 바이킹스와 레이더스 디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두 팀 모두 사실 오펜스에 확실한 쿼터백이 없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펜스는 사실 뭐 기대할 건 없고 디펜스만큼은 좀 모두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뭐 레이븐스나 뭐 칩스, 뭐 제츠, 브라운스, 카우보이스 디펜스처럼 많은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뭐 분명 좋은 시즌을 보냈고 좋은 필름을 남긴 두 팀이어서 한번 뽑아봤고요. 바이킹스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바이킹스는 22시즌 에드 도나텔이 시즌을 거하게 말아먹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콜링들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뭐 자이언츠를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패배를 했죠. 그리고 좀 여기에 대한 충격으로 바로 에드 도나텔을 해고하고 정말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레스는 사실 뭐 패트리어츠, 마이애미 돌핀스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빈도 높은 블리츠 전술을 구사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 커버리지에서는 뭐 맨 커버리지를 결합한 그런 전술을 많이 운용했던 코치로 좀 유명했죠. 근데 바이킹스에 오면서 색깔을 살짝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가장 큰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머그룩이라고 하죠. 스크리미지 라인에 좀 많은 선수들을 몰아넣고 상대에게 이제 블리츠 압박을 주는 방식이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바이킹스에 오면서 이 머그룩과 이거 함께 뒤쪽에 이제 맨 커버리지가 아니라 8명을 좀 존 커버리지 드랍 시키면서 맨 커버리지가 아닌 존 커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섞으면서 어떤 본인의 색깔도 살짝 변화를 시켰고, 바이킹스의 어떤 부족한 탤런트 속에서도 좋은 개선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리그에서 어찌 보면 가장 독특하고 가장 아이코닉한 디펜스를 저는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시즌에 에드 도나텔과 비교하면 뭐 지표적으로도 엄청 개선을 보였고요. 뭐 심지어 이제 에릭 핸드릭스, 뭐 달빈 톰린슨, 뭐 자다리우스 스미스, 뭐 패트릭 피터슨 같은 굉장히 핵심 선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이런 어린 선수들만을 데리고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점에서 또 놀라운 성과였고요. 뭐 본인의 어떤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세대 교체를 빠르게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일단 주목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 뭐 이제 바이킹스의 좀 전설적인 선수인 이 드닐 헌터까지 보냈지만, 그 반대급부로 바로 조나단 그린하드라는 엣지 선수를 4년 7,600만 달러에 영입을 했고, 돌핀스에서 본인과 함께 뛰었던 뭐 앤드류 반 힌켈 이 선수까지 영입을 했고요. 드래프트에서는 실링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았던 그 댈러스 터너, 엘라바마 대학교의 댈러스 터너까지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약점이라고 평가받던 이 코너백 룸도 이제 뭐 스테폰 길모라는 베테랑, 그리고 뭐 샤킬 그리핀, 뭐 파비안 로머 이런 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좀 영입하면서 빈자리를 좀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 정말 하위권 전력으로 선수들의 어떤 이름값이나 탤런트만 보면 정말 최하위 전력으로 최상의 성과를 냈던 코치였고, 이게 다 저는 스킴의 효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즌 뭐 여러모로 디펜스 로스터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시즌 또 기대해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킹스 디펜스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도 저희가 사실 지금 제작 중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목소리 씨로 지연이 되고 있긴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말 내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올라가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바이킹스 디펜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번 NFC 북부 지구는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그쵸.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이 쿼터백 이슈가 좀 많이 뼈아프게 다가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디펜스 보는 맛이 정말 쏠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이킹스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를 하고 다음은 이제 레이더스 디펜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역시도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유닛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꼽은 이유가 있어요. 2018년 시즌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시즌 전인 2022년 시즌까지 레이더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팀은 진짜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디펜스의 경기력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그쵸. 굉장히 특출난 개인의 활약은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선수처럼. 그런데 이 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즌부터는 아주 점진적인 개선이 일어났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에디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이해가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뭐 레이더스 오펜스도 굉장히 암울했죠. 그랬던 거에 비해서 뭐 디펜스는 정말 많은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레이더스가 사실 이번 시즌에 선발 쿼터백으로 가드너 민슈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올해도 레이더스 팬분들은 오펜스가 아닌 디펜스를 보면서 좀 시즌을 버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제가 사실 필름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맥스 크로스비의 활용에 있는데, 맥스 크로스비가 이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고 이 디펜스에서 디퍼런스 메이커라는 거를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패트릭 그라임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코치는 사실 벨 빌레칙, 스티브 스패그놀로, 마이크 패틴, 굉장히 다양한 코치 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철학들을 흡수한 코치란 말이죠. 그런 영향일까요? 지난 시즌 사실 팀의 최고 선수인 맥스 크로스비를 위한 프레셔 설계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플랜 자체가 블리츠가 아닌 크로스비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스의 스킴 자체는 블리츠를 굉장히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정말 크로스비만을 위한 그런 프레셔 플랜들이 많이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흔히 저희가 이제 로드 프론트라고 하죠. 나머지 선수들을 좀 약간 한쪽 사이드에 몰아넣고 맥스 크로스비에게 1대1을 좀 만들어 준다거나 이제 다른 디펜시브 라인맨과 좀 교차를 시키면서 좀 다이나믹한 무브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스턴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맥스 크로스비의 어떤 강점들을 정말 100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거 덕분에라고 해야 될까요? 맥스 크로스비가 정말 괴랄한 스탯을 또 찍어냈잖아요. 거의 15개 가까운 색을 기록했고 아마 쿼터백 히트도 거의 30번에 가까운 그런 기록을 해냈을 텐데, 사실 옛날에 LA 램스가 에런 도널드를 활용했듯이 어떤 정말 플랜 자체가 정말 이 선수 하나만을 위해 짜여있던 게 굉장히 많았고 이게 어떤 패트릭 그라함의 좀 다양한 코칭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레이더스 디펜스가 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오프 시즌에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안 윌킨스를 4년 1억 1천만 달러에 또 영입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패트릭 그라임이 맥스 크로스비를 위한 정말 설계를 많이 해놨는데 여기에 정말 또 다른 스타 선수인 윌킨스가 가담한다? 이거는 정말 어떤 전술적인 위력이 또 배가 되는 영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 영입으로 인해서 어쩌면 맥스 크로스비가 올해 이제 디포이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레이더스 디펜스가 뭔가 또 1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진짜 선수들 포지션별로 몸값 올라가는 거 무섭네요. 이 맥스 크로스비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레이더스를 얘기를 할 때 이 왼쪽 무릎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상급의 기량을 선보인 크로스비가 진짜 대단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이 기본적으로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오프 시즌과 이제 시즌 중반 이 디펜스를 운영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을 했어요.
로버트 스필레인이나 마커스 입스, 그리고 시즌 중반에 아주 꿀영입이었죠. 잭 존스까지. 그래서 여기에 뭐 홉스, 디아블로, 메리그까지 어린 선수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스의 디펜스가 앞으로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그레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펜스가 쿼터백이 걱정이 너무 큰데 민슈로 될까요? 모르겠다 진짜. 그래서 그럼에도 이 디펜스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입니다. 물론 디펜스가 뭐 턴오버를 만들어낸다거나 상대의 공격을 많이 저지해서 공격이 좀 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뭐 호흡도 잘 맞추면 기대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디펜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디펜스의 힘에 의해서 뭐 슈퍼볼을 들어올린 팀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죠. 이 디펜스의 힘에 의해서 뭐 쿼터백이 굉장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높음까지 올라갔던 팀들도 뭐 과거의 사례에 절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활약 이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